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7년이면 강릉은 부산 제진간 철도와 기존 서울 강릉 KTX 철도가 교차하며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강릉시가 강릉역 인근에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데 이른바 에어택시라 불리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까지 탈 수 있는 국내 첫 모델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역 인근 넓은 공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주차장으로 활용된 뒤 올해로 6년째 비어있는 이곳에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오는 2027년 또는 2028년이면 기존의 서울 강릉 노선은 물론 부산 고성철도까지 운행하게 되면서 강릉의 철도를 갈아탈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곳 강릉역 인근에 들어설 복합 환승센터는 내년쯤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환승 공간이 아니라 일명 에어택시라 불리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을 탈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됩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한 회사가 올해 초 UAM 기체에 착륙 시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1월 우리 기술로는 처음 만든 UAM 기체 오파브의 비행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030년 강릉역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가 마련되면 강릉역에 내린 관광객들이 에어택시를 타고 강릉의 주요 관광지나 인근 도시로 날아갈 수 있어 기존과 전혀 다른 패턴의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으로 도착하신 이용객이 UAM을 통해서 인근 지역, 정선, 동해, 또 양양 등의 어떤 관광지들을 좀 더 광역화해서 이용객들을 서로 편의를 제공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강릉시는 오늘 착수 보고회를 열고 강릉역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특히 지역 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강릉역을 중심으로 한 낡은 옛 도심을 바꿀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표심 잡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바람의 영향을 받는 춘천과 원주 표심에 주목하면서 국정 안정론을 강조하며 8개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 갑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4개 선거구에서 이겨 강원도 과반 확보에 도전합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로 강원도 의과대학들이 개강이나 수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의대는 당초 4일에서 11일 개강으로 일정을 연기했지만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추가 연기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는 1학년을 제외한 학년은 18일로 개강을 연기했고 18일 개강이 예정된 가톨릭 관동대는 전공 수업 시작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대학 의무 수업 일수는 연간 30주로 수업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3월 말 이후부터는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홍게라 불리는 붉은 대게의 어획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이 씨가 마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러시아산 대게에 밀려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게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민들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속초항 선착장입니다. 이틀 밤 꼬박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연안 통발어선에 홍게가 쌓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싱싱한 홍게를 바구니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경쟁 어종인 러시아산 대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홍게를 찾는 수입업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바구니에 13만 원이던 홍게 가격은 10년 새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다 홍게 어획량도 갈수록 줄고 있어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양도 없기 어디 뭐 팔로 개척도 없기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어디 뭐. 강원 지역의 연안어업단체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지와 거리가 있는 근해에서 적용되는 TAC, 이른바 총허용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를
육지와 가까운 연안 바다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오면은 단가도 좀 좋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많이 어민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북 지역에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총허용 어획량 설명회에서 경북의 연안 어업단체들은 TAC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근해의 홍게 허용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까지 도입하면 수익이 크게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몇 톤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양을 못 채웠다. 내년에는 또 격감이 됩니다. 원래 못 잡더라도 내년에 더 어용량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부는 일단 2027년까지 연안의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산출량 중심의 과학적인 제도죠. 지속 가능한 수산장원 측면에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999년 고등어 등 4개 어종에 도입한 총허용 어획량 제도는 현재 15개 어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전국적으로 강원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고 있지만 강릉과 속초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션뷰를 자랑하며 고분양가 논란을 이끌었던 신규 아파트마다 대규모 미분양되면서 가격 하락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펜트하우스 매매가 17억 원대를 기록하며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한 속초의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전체 400여 세대가 거의 바다를 조망하는 이른바 오션뷰 프리미엄 아파트로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형은 한때 8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펜트하우스는 13억 원대, 84제곱미터형은 최저 4억 원대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한때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릉과 속초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요즘은 연일 하락세입니다. GTX 개통 기대감으로 5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춘천과 원주와는 달리 강릉은 5주 연속, 속초는 2주 연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오션뷰를 내세운 서울 시민들의 세컨드하우스 구매 열풍은 고금리와 주택 경기 침체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속초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서울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1%, 강릉은 10.5%로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오션뷰를 자랑하며 최고 분양가를 내세웠던 신규 아파트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어 추가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 원대인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는 1순위에서만 평균 17.4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지만 분양 개시 5개월이 지난 요즘 미분양 세대수만 2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600만 원대로 속초 지역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며 900세대 넘게 분양에 나섰던 아파트 역시 절반만 주인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분양을 앞둔 단지도 잇따라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가격 하락세는 더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강릉은 6개 단지에서 2,500세대 넘게 아파트 건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속초 지역에서 건설 허가 신청 중인 아파트는 13개 단지 5천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미분양 사태가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손해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시장 경계 논리에 맞춰가지고 분양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분양가도 또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잠시 가격이 주춤한 것일 뿐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구 수는 한 10,000가구가 늘었습니다. 가구 분열이 지금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그래서 강릉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가구 분열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여기에 철도 등의 교통망이 잇따라 완성되면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개발 효과도 기대되고 건설 경기에 대한 정부의 부양책도 결국 매매가 재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나 이렇게 조정 지역에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뭔가 완화 액션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또 주택 보급률이 120%를 웃돌고 있지만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 신규 아파트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도 가격 상승을 점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플라이강원이 회사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 법원에 회생 계획안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양공항 거점항공사 플라이강원은 복수의 기업과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회생 계획안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는 강원도와 양양군을 비롯한 기관에서 회생 계획안을 연장해달라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2차례 공개 매각이 진행됐지만 인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춘천교대가 강원대나 다른 교대와의 통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춘천교대 이주한 총장은 학내 게시판을 통해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강원대와의 통합 추진, 다른 교대와의 통합 추진, 교육전문대학원으로의 개편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전문대학원 개편은 재학생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고 통합 문제도 별다른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기억해야 할 역사 속 여성인물 기획전이 이달 말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늘 역사 속 여성인물을 만나다와 오늘 위대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만나다 등 2개의 섹션으로 나눠 열리며 양양 지역 만세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화병 여사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여성 친화도시 소량강릉 시민참여단은 강릉 월화거리에서 꽃과 기념품을 나눠주고 여성 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서명도 받았습니다. 강릉 3.1 만세운동 장소에 있는 기념비가 위치도 잘못됐고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난 2월 29일자 MBC 강원영동 보도와 관련해 강릉시가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해당 비는 지난 1992년 세워진 것으로 강릉의료원 주차장 확장 공사 과정에서 당초 강릉의료원 안쪽에 있던 것을 도로 쪽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강릉시는 광복회, 강원 동부보훈지청과 함께 해당 비를 이전할지 새로 건립할지, 새로 만들면 어떤 내용을 넣을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에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겨울철 강원 영동의 강수량은 340.1mm, 영서는 170.4mm로 평년 대비 각각 307%, 225.7%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